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익률 대결 시간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슈퍼듀오 매치 누적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위 팀은 김지훈, 오현진 팀인데요. 누적 수익이 더 올라갔습니다. 118.49%. 누적 수익률 대단한데요. 종목별 수익 살펴보면 이 팀 잘 나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누적 수익이 지금 67%가 넘어섰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10%를 모두 상회하는 종목들입니다. 오이솔루션만 4% 초반의 상승입니다. 자, 2위 팀 살펴보도록 하죠. 한만식 신기영 팀이고요. 누적 수익 87.42%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면 이 팀도 종목별 수익이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라가는 가운데 라이트론이 최근에 급등 나오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오면서 5% 수익 나오고요. 우리 기술투자 새롭게 편입을 했는데 2거래일 연속 상승 나오면서 7%대 수익 가져갑니다. 자,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은 53%대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에코프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4.43%. 에이프로젠 KIC 수익권에서 다시 하락적으로 어제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4%의 손실이 나오고 있고요. 텔코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OCI도 마이너스 3.87. SK하이닉스도 지금 1.43%의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보유 관점입니다. 자, 다음 팀은 김형철, 이성베스타 팀이고요. 누적 수익은 0.13%의 수익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면 한국전자금융과 녹십자셀은 잘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S와 대상, 뉴가 소폭씩 빠지고 있긴 한데 모두 보유 관점입니다. 자, 마지막 팀 오늘 함께하는 분들인데 최명성, 윤병호 스타 팀이고요. 누적 수익은 마이너스 32%, 마이너스가 많이 그래도 줄었습니다. 조금씩 이제 플러스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일신바이오가 다시 플러스로 올라왔고요. 웰크론도 마이너스 1.73, 코데지 컴바인 오늘 마이너스 6%대의 손실 구간이고요. 롯데하이마트 1.21%까지 지금 수익 나오고 있고요. 미투원 약보 합권 수준입니다. 종목별 개익 수익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는 최명성 소장의 이화공영이 여전히 5위 달리고 있고요.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한만식 지금 대표의 폭스브레인이 3위, 신기영 부대표의 젠백스가 2위,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67.51%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신규 종목들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종목들입니다. 에너토크, 서산, 중앙백신, 현대산업, 일동제약, LNF, 아시아나항공, CJ호쇼핑, 한전기술, 호텔신라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 함께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잠시 뒤에 슈퍼듀오 매치 출발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지 먼저 룰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화수목금 하루에 2분씩 한 팀을 이뤄서 한 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게 되고요. 총 5개 포트폴리오 10분이 함께합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을 제시하고 편입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또 그 안에서 수익 실현과 매도가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실시간으로 실제 투자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과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곳으로 보내주신다면 저희 함께 하시는 두 분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듀오 매치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짧게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450선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또 저점 찍었습니다. 2450.55포인트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중으로는 보시다시피 2449포인트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점이고요. 현재 2450, 51포인트대에서 한마디로 2450포인트대에서 공방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될 텐데 기관의 매수 물량은 여전히 적습니다. 237억 원 이 중에 금융투자와 연계금을 사고 투시는 팝니다. 개인은 2057억 원 매수하고요.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2411억 원 꽤나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899포인트에서 지금 넘지를 못합니다. 900포인트 터치는 했는데 지속적으로 900을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단에 딱 막혀있는 상황이고요. 0.3% 상승입니다. 일중 흐름들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우실 텐데 900선 터치는 했는데 일단은 계속 미끄러져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897부터 900선까지 짧은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 매매만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답답한 흐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 삽니다. 외국인은 33억 원 소폭 사고요. 개인은 193억 원 순매수합니다. 기관은 77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의 매도 물량이 188억 원, 투시는 203억 원 사고 연기금도 67억 원 순매수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볼 텐데 오늘 원달러 환율 많이 빠집니다. 6원 60전 내려옵니다. 원화 강세 오랜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도 뭐 재미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재미없는 시장 한 번 더 리뷰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전략들 같이 들어볼까요? 네, 재미는 있는데요. 어떤 시장에 대해서 드릴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일단 시리아 사태와 관련된 어떤 영향력은 거의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 쪽에서 시장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개별적인 요인들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월말까지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은 계속 어떤 지금 현재 정체가 돼 있고 재미는 없다고 하더라도 눈은 계속 시장의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있다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여전히 시장 정체 박스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다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 지금 당장의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기는 일단 적어도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월말까지는 변화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관점 쪽에 대한 흐름들이 우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실적에 대한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발표될 실적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는 올해 전반적인 실적의 변화들 이쪽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여전히 지난번 흐름과 똑같습니다. 코스닥의 중소형주 중심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의 일변도 쪽으로 한쪽으로 쏠려서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너무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나머지 업종과 나머지 섹터에 대한 어떤 반발 흐름들도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도 조금 차이라면 차이랄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 포커스는 중소형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종목별 움직임들 계속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쏠림이 완화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 중에 하나가 IT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주가를 계속 끌어내렸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반기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너무 주가가 빠졌다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이는 IT 쪽이나 어떤 최근 들어 또 나오는 은행주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낙폭 과대로 움직이는 만큼 그에 따른 반발력도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지켜봐야 될 업종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여전히 지금의 가장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쪽은 어떤 가지고 계신 기술적 분석이 가장 유용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종목들 잘 기술적 분석 활용하셔서 단기 수익도 일단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장세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기술적 분석이 무너졌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바로 정리하시고 다른 전략을 또 짜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2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2차전지 관련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전히 시장에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 몇 차례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특히 테슬라 관련된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된 다음에 1, 4분기는 전통적으로 비수기고요. 거기다가 하반기 특히 이번에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도 유럽의 투자가 직접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투자가 이번에 점점 더 커지는 모습들로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파와 함께 실적과 특히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들도 늘어나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혜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어떤 관심 있는 업종이고 관심 있는 섹터다라고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한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렇게 잘 알려지지는 않는데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흥 SEC라는 종목이고요. 특히 2차전지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과전류와 이 폭발 방지 안전 부품에 주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에서도 계속 부각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도 꾸준히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삼성 SDI를 필두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번에 신규 생산 라인의 헝가리 쪽에 투자를 이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가게를 늘리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출, 영업이익 모두 45% 이상 늘어날 걸로 전망하는 만큼 그에 따른 어떤 성장세에 따른 주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신흥 SEC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자.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슈퍼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윤병호 스타, 최명성 소장과 함께 하는데요.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32%, AS 또 다시 받아봐야 되겠어요. 일신바이오부터 미투온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기존에 한 종목이 선절 처리가 되면서 누적 수익이 좀 많이 아직까지 잡혀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서울경제TV의 윤병호 스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누적 수익률만 보고 좀 놀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지금 종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봐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한 종목 한 종목 들어가면서 AS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목들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잖아요, 지금은. 최 소장님. 거의 없죠. 예. 예전에 그 IM텍 그 종목이 횡령 사건 때문에 하나도 왔었어요. 마이너스 20% 갔는데 지금 플러스가 나 있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운이 없었다 생각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무난하고 좀 이제 튈 때가 된 것 같아요, 종목들이. 예. 그래서 제 종목들 좀 잘 보시면 이제 수익이 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씩 이제 가보도록 AS를 한 종목이요. 해야죠. 예. 오늘 5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AS 소장님. AS요? 일신바이오하고 웰크론, 예, 그리고 코데지 컴바인 이 세 종목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마음이 좀 급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처음에 그 일신바이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신바이오는 이제 생명공학의 연구 및 식품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 제약업체의 생산 연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초저온 냉장고, 동결 건조기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 동두천에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생산 장비를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그 신고가를 기록한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 많은 그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번에 그 제약 바이오주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회사 약 80%의 물건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봉을 좀 보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차트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한사 갈 때는 예전에 한 4,000원까지 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75원인데 아직 뭐 외국인 매수도 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4,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1차 상승을 조정을 하다가 다시 1차 상승 후 이제 다시 2차 상승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현재 3,065원인데 한 2,800원 정도만 이제 이렇게 손절되지 않으면은 깨지지 않으면 계속 들어가시면 목표가 한 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종목이 그 웰크론인데요. 웰크론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황사 관련주에서 제가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우리나라 극세사 섬유에서 이제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섬유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장중에 한 15% 정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자리를 잡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한 두세 번 정도 크게 황사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꼭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좀 많이 왔어요. 한 1박 2일 사이로. 그래서 지금도 이제 4월, 5월, 6월까지, 6월 초까지는 황사라든가 미세먼지가 한 5번 정도 오는데요. 그때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트 보시면 이제 주봉인데요. 현재 이 주봉 종목인데 주봉에서 보면 바닥을 잘 잡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월봉 보시면 월봉을 항상 제가 강조했지만 예전에 이제 많은 거래량이 왔을 때 2,000원대에 있는 주식이 9,000원까지, 10,000원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근래에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전부터 계속 매집이 들어와 있고 지난달에도 현재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5월, 6월 초까지 해서 분명히 황사나 미세먼지가 한 3번에서 5번 정도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이 갈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 좀 지켜보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이 이제 코데즈 컴바인인데요. 이제 이 종목은 그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이제 메뉴를 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섬유라든가 옷 그런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또 홈쇼핑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젊은 위주의 개성 있는 브랜드를 자꾸 내놔서 이제 전년 대비 약 151% 이제 수익이 증가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이 종목을 이제 그 힌트를 이 앞에서 올 12월 달이었는데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바로 3일 만에 2,500원짜리 주식이 4,800원 바로 이제 따블이 갔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고 다시 여기서 한 50% 정도 상승하고 이번에 한 13% 정도 마이너스 났다가 지금 좀 팁을 좀 드리자면요. 현재 5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데 이 60일선만 트면은 다시 종고점 약 4,250원에서 4,500원까지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너스 한 6% 정도 나 있는데 5% 정도 나 있는데 여기가 매수 시점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 많은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의류 관련 계통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들고 한 4월, 5월, 봄까지는 6월 달까지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코데지 컴바인까지 꾸준하게 보유를 더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병호 스타일 종목들 두 종목 가볼까요? 네네. 한 종목은 이제 우선 그 롯데 하이마트인데요. 예. 제가 그 추천드리는 종목들의 기본 베이스가 어디에 있냐면은 실적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는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않고 있는데 뭐 수익률에서는 그렇게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그 자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자, 그 시장의 어떤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글로벌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커지고 좀 악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좀 그렇게 둔화된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롯데 하이마트는 이 고점 지금 상당히 부러운 그 삼성전기 같은 그런 종목들도 이런 그 장기 수렴권에서 상방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그 흐름이 나오면서 그렇게 큰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 롯데 하이마트도 분명히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는 게 뒷받침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2014년 4분기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어떤 기본적 분석의 어떤 잣대로 볼 수 있는 어떤 지표든 전부 다 그 만족스러운 그런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롯데 하이마트의 또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또 배당을 500원에서 1,850원으로 8.2%나 대폭 상향을 시켰어요. 이거는 또 하나의 또 주가의 상승을 줄 수 있는 큰 모멘텀이 아닌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4월인데요. 그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 배당주에 대한 어떤 배당 펀드들의 이런 집중 매수 이런 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주가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안정과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배당 확대 등 주가 상승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고 가전 교환 판매 이벤트 이것이 아마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안 해도 지금 막 급증의 그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그 큰 이벤트에서 4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죠. 상당히 좋은 그러한 그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예. 자, 다음에는 이제 그 미투온 목표가 11,000원. 순저가 7,5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 미투온은 이제 게임주인데 게임주 중에서도 VR 가상 게임 그러니까 여지껏 그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그냥 아니면 모바일에서 하는 그런 단순한 게임이 아닌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그래서 전년도 실적은 조금 감소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4, 4분기부터 실적이 급증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뭐가 있냐면 홍콩의 그 소셜 카지노 게임사 럭키젠을 인수해서 그 미투젠으로 해서 내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대표 주관사를 미래에셋 대우를 선정을 해서 지금 그 상장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인수한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 기업은 이 미투젠이 처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가상현실 카지노 게임을 오큘러스 기어 VR 스토어 이것이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그걸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실적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상승할 때 추격하기보다는 눌림에서 매수해주는 그런 그 트레이딩을 하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이고요. 4월 12일 날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해서 IR을 개최했는데 최근에 투신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실적이 좋은 기업들만 따라가는 투신의 수급을 기본으로 해서 함께 트레이딩 해주시면 상당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 미투온 두 종목 다 지금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신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의 종목들입니다. 에너토크, 서산, 중앙백신, 현대산업, 일동제약, LNF, 아시아나항공, CJ홈쇼핑, 한전기술, 호텔신라까지 총 10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명성 소장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그 새로 가지고 나온 에너토크라는 종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에너토크는 이제 국가 기관 산업에 관련된 종목인데요. 동사는 그 발전 플랜트, 상하수도 시설, 정수장, 가스 회사, 조선소 및 액체 기체의 유체 흐름을 제거하는 밸브론을 구동시키는 엔진을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국가 기관 산업과 산업 플랜트가 목표 산업인데요. 이제 한국전력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갈 때 관련된 시설에 이제 부품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사우디 장관이 이제 한국전력 관계로 이제 원전 관계로 우리나라 오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회사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바닥을 잘 다지면서 상승한 추세인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 제가 좀 끼는 종목을 많이 발굴을 하는데요. 이 앞에서 5,000원짜리가 이제 17,500원. 바로 뭐 한 달, 3주 만에 300%가 갔죠. 그 종목이 다시 이제 한 4개월을 바닥을 잡으면서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한 3번 정도에서 많이 들어오고 오늘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장중 1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이제 종가 매수를 하시고요.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종가 매수 하시고 목표는 일단 제가 짧게 1차 8,000원, 2차 10,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한 10,000원까지 드리니까 매수하시고 차분히 좀 들고 하시면서 보유하시고요. 손절가는 5,800원.
6,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6,000원. 그래서 바닥을 잘 지지하고 많은 양봉이 나오고 있으며 또 국가 기관 산업 행사에 잘 맞으니까 이 종목 잘 이제 대응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서산입니다. 서산은 시멘트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며 콘크리트 제품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요. 사업 부분은 이제 콘크리트 제품, 제조 단일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이 이제 2차 제품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이라든가 통신회사 등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산은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은 제2의 제가 이화 공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왔을 때 3,000원대에 있던 주식이 이거 9,000원 한 300% 상승한 전력이 있습니다. 또 4,000원짜리가 바로 한 50% 간 전력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6월 달에 선거전이 이제 곧 돌입을 하는데요. 이제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관련 회사인데 영산관과 관련된 4대관과 또 바로 옆에 전북 새만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아주 레미콘 회사로서는 엄청 큰 회사이기 때문에 4대관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새만군 관련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집과 상승을 하는 구간인데요. 이 종목 보시면 앞에서 이제 매집이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세력들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많은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떤 뉴스라든가 관련된 기사가 오면 바로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목표는 일단 한 7,000원 드리고요. 또 많이 갈 때는 9,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차분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4,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중앙백신이 되겠습니다. 중앙백신은 동물약품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동물 백신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 첨가제, 구충제 등의 상품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좀 특이점이 있다면 이제 4, 5월달, 5월달, 6월달에 구제형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작년에도 보시면 구제형이 왔을 때 차트 좀 보시면요. 작년 15,000원대에 있던 주식이 41,000원까지 무려 이 종목도 한 120, 30% 바로 일주일도 안 돼 상승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주봉 차트인데 거의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갈 때는 상승과 조정 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패턴인데 사실 가는 자리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보시면 제가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현재 18,500원 정도로 해서 추천을 했는데 이제 한 10% 정도는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4월, 5월, 6월 달까지 구제력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좀 차분히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지금 2만 원인데 1차 목표가 22,000원에서 2차는 2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차분히 들고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동제약인데요. 일동제약은 2016년 8월 인적 분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첨단 부가가치 산업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 원료 및 이제 완전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은 좀 유명한 제품이 이제 고혈압 치료제, 비만 치료제, 항암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일주일 전에 25,000원대 추천을 해서 현재 28,500원, 약 오늘 29,000원까지 갔는데요. 사실 목표가를 28,000원 드렸는데 목표가는 이제 상승을 했고, 주봉 보시면 신고가이기 때문에 약 3만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매수하신 분은 뭐 축하를 드리고요.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한 3만원을 보시면서 가시고, 손절가는 2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은 현대산업입니다. 현대산업은 이제 종합건설 업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 아이파크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크 브랜드를 가지고 주택 사업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업계 상위권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 중인데요. 요즘 기관 투신 쪽에서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지난주에 다시 설명드렸지만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 중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체 중에서 이런 종목이 별로 없는데 현대산업은 앞으로도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약 41,000원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44,000원까지 다시 상승 중이고요. 다시 자리를 이제 지지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향후 목표가 1차 45,000원, 2차 5만원을 들 테니까 이 종목도 이제 4월, 5월, 6월 또 봄, 여름, 가을까지는 이제 건설업이 많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분히 보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에너토크부터 현대산업까지 지금 5종목을 오늘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윤병호 스타의 5종목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저는 처음으로 이제 LNF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LNF가 NCM계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생산하는 업체다.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요. 2차 전지 생산 물질에 그 양극화 물질과 음극화 물질이 있습니다. 음극화 물질은 여러분 잘 아시는 포스코 캠텍. 캠텍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양극화 물질은 이제 여러 회사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LNF 같은 경우는 그 포스코 캠텍처럼 음극화 물질에 포스코 캠텍이 있다라면은 양극화 물질에는 우리 LNF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분분에서도 이제 제가 좀 잠깐 짚어드리겠는데요. 2017년,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1분기하고 4분기하고 그 실적 차이를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제가 비교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1분기에는 매출액이 682억, 영업이익 43억, 당기순이익 40억. 자, 매출액부터 보죠. 682억이 나왔는데 2017년 4분기에는 무려 4,030억. 6, 7, 42, 7배, 6배 정도 아주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역시 43억에서 294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40억에서 206억이나 나오는 그런 급신장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점유율도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계단식으로 계속 분기별로 단 한 번도 실적이 빠지고 하는 어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불안한 모습이 아니고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죠. 자, 주요 고객사 중에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가 있는데요. 이 두 기업들의 어떤 증설 효과, 지금 이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증설하는 효과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우리 LNF에서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의 가장 글로벌 시장의 이슈가 뭐냐면, 트럼프의 과세 문제,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거에 또 상당히 안전합니다. 주요 고객사 얘기예요.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순환 출자 고리에서 삼성전자를 아주 거액을 이제 지분을 다 팔게 되죠. 그거 팔면은 과연 그 돈으로 삼성 SDI가 무엇을 할 것인가? 증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런 어떤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LNF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LG화학이나 삼성 SDI의 주요 고객처럼 또 글로벌 시장의 완성체 업체들이죠. 유수의 그러한 완성체 업체들의 2차 전지 공급량이 대폭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혜도 우리 LNF가 받을 것이고요. 단지 이제 최근에 테슬라의 어떤 운영자금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내용 때문에 좀 급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테슬라 잡고 올라오고요. 이거는 시대적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는, 수소전기차로 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LNF가 급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정부 환경 규제 강화나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출시 모멘텀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이것도 중장기 종목으로 LNF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목표가를 제가 6,200원, 손절가 4,500원 드렸어요. 2017년에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급증을 했는데 1분기 매출액도 역시나 1조 이상 나와줬고요. 전 분기 대비로 하면은 7.7% 상승을 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457억으로 전 분기 대비 73% 이상
증가한 그러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을 수립을 했다. 뭐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자구계획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요. 더 좋은 어떤 그 앞으로의 미래적인 실적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자구 계획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는 재무 안정성과 재무 안정성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현금 보유량을 최대화하고 비핵심 자산 매각 이런 걸 통해서 현금을 많이 만들어서 어떤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배당도 좀 크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첨단 항공기인 에어버스 A350을 추가로 도입해서 중장거리 노선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이제 이 중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쪽에 동남아 쪽 이쪽으로 이제 고객들을 유치했다라고 본다라면 앞으로는 에어버스 A350을 추가로 도입, 이거 2대 도입하죠 이번에 도입해서 중장거리 노선까지도 경쟁력을 강화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항공사 최초로 또 한국 프로골프협회 KLPGA 대회를 개최를 하고요. 지난 10일 KLPGA하고 조인식을 가졌는데요. 이는 이제 어떤 먹고 사는데 급급한 기업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 이런 쪽으로 탈바꿈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상승 때 추격하기보다는 눌림에서 분할로 매수해주는 그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CJ 오시핑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에요. 목표가는 26만 원 드렸고 손절가는 20만 5천 원. 지금 상당히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오시핑은 2016년 대비 이 종목 역시도 실적이 너무너무 좋죠. 영업이익 126억이나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 이제 추정치는 1925억의 급신장이 예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CJ E&M과의 합병법인 기준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너지가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엣지, VW 베라왕이나 V커머스 등 보다 다양해진 판매 채널에 힘입어서 내수주가 다 주춤하는데도 이루어낸 그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라는 데 크게 점수를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CJ E&M과의 시너지 효과는 뭐 그냥 보통 그냥 다른 기업들의 그 합병 효과 정도가 나오지 않고 상당히 큰 그런 주가 변동을 상방적으로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한전 기술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가져왔다가 오늘 또 가져온 종목인데요. 어제 급등했죠. 한전기술 목표가 35,000원 드렸고, 요거는 제가 1차 목표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금방 상향시킬 그런 목표가다. 이것도 아주 장기적으로 가면은, 장기적으로 갈수록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가 25,700원. 이건 뭐, 위험한 상황이 나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25,700원을 드렸던 거고 손절보다는 수익 실현 두 개 더 무게를 두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지난해 4사분기 매출액이 1,694억 원이요. 영업이익은 107억. 이는 시장 전망치를 43% 27% 상회했고 실적 호조의 원인은 아랍에미레이트 종합 설계 사업 관련 매출 450억 원이 한 몫을 했고요. 각종 수주가 있으며 이런 그 수주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건당 한 500억 이상 되는 그런 그 대형 수주가 나오고 있어요. 건당. 그런 것들이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우선 협상자. 이것도 참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우리나라 국격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격세지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그 우선 협상자로 우리 두산중공업을 이제 우선 협상자가 아니라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영국에서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개발도 한국에 그리고 아직 그 기술을 다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국가에 우리의 그 원천 기술을 원자력에 대한 원천 기술을 팔 수가 없다. 위험하다.
이랬던 영국이 이번에 자기네 나라 무어사이드라는 그런 원전 회사를 우리 한전에 이것 좀 인수해주는 그런 의향서를 좀 제출해달라 요청이 와서 우리가 이제 의향서를 제출했고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된 요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여기에서 나오는 또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고요. 그냥 파격적이죠, 뭐. 자, 그리고 네 번째,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우리 산업자원부 장관이 낙관적인 전망을 해줬고요. 이는 이제 우리 한국 원전이 40년 무사고 전주기 설계 능력을 탁월하다라고 인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시공 운영에 대한 기술 여러 가지 원전 건설에 따른 세계 최고의 경제성을 인정받고 발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인 만큼 그 사막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한전에서는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을 사막에서 그 어려운 모든 변수를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발전소를 완성해낸 그런 점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전기는 당분간은 없다. 태양광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어떤 상징적인 요인은 될 수 있고 청정 에너지 차원에서는 좀 각광 받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다시 말하면은 독일이나 폴란드, 이탈리아가 세계 최고의 그 태양광 시설을 가지고 있고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이 지금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5 내지 6%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있고 했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0.6%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그 전기를 전부 다 태양광에 넣어두려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태양광 폴리실리콘으로 다 덮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원자력 발전은 우리한테 또는 우리 인류에 꼭 필요한 그런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호텔신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호텔신라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어떤 증권사도 하나도 없고요. 제일 좋을 때가 또 위기라고는 했는데 이거는 사드 문제 그것이 이제 주가를 눌렀다가 지금 다시 사드 문제가 해소가 되고 지금부터 막 올라오고 있고요. 공항 면세점이나 이런 데 매출이 상당히 신장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구나 삼성그룹의 어떤 순환 출자 고리가 해소가 된다라면 물론 호텔신라는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룹 자체가 이렇게 좀 맑아진다라면 호텔신라 쪽도 상당히 좋은 그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호텔신라 역시 눌림에서 항상 매수해주는 올라갈 때 추격하시지 말고 좀 좋은 단가로 살 수 있으려면 눌림에서 항상 특정 지지선 라인에서 지지하고 반등할 때 그때 매수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호텔신라까지 5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을 지금 잠시 뒤에 이어갈 텐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네이버에서 포털에서 톡스타 검색하신 뒤에 방에 입장을 하시게 된다면 다양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윤병호 스타도 함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또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10종목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오늘 종목 변동 있습니까, 최 소장님? 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윤 스타님은 어떻게, 윤병호 스타님은? 저는 물론 없지요. 물론 없고요. 없습니까? 있다라면은 네. 살 수 있으면 조금 더 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종목들요. 예. 포트폴리오 변동이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디오 매치 지금 포트폴리오는 현재 일신바이오, 웰크론, 코데지 컴바인, 롯데하이마트, 미투홈까지 총 5종목이 담겨 있고요. 모든 종목들 보유 관점입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자, 먼저
0965번님의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트래픽 17,000원에 10% 비중, 추가 매수 어떨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최명성 소장님 어때요? 추가 매수 참 좋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회사 재무제표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 S트래픽은 이제 IT 서비스 회사인데요. 그 이 회사는 이제 교통, 솔루션 이제 국내 1위 선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교통이라든가 이제 철도 교통 사업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요금 징수 시스템인데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거의 선두 1위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아주 그 회사가 좋고 재무제표도 상당히 우량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17,000원에 현재 그 16,950원인데 10%를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특징을 보시면 첫 23,000에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 12월 달에 23,800원에 나와서 다시 바닥을 잡다가 다시 바닥을 이렇게 지지하다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을 지금 터뜨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터뜨리면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다시 매질로 해서 다시 상승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좋고 실적 좋고 뭐 도로 교통 징수야 요금이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뭐 기업이죠. 그래서 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이 종목 들고 가시고요. 현재까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17,000원에 사셨는데 뭐 손절가 16,000원 잡으시고 들고 가시면 한 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절가 16,000원 지켜주시고요. 2만 원까지 한번 홀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780번님께서 129,000원의 비중이 20% 매매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삼성전기 어떻습니까? 뭐 종목 상당히 좋죠. 그 삼성전기는 52주 신고가를 지금 이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사적 신고가가 2010년에 그 16만 원 기록한 이후에 상당히 빠졌다가 지금 치고 올라오는 중인데 올라오기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MLCC 그 호황이라는데 적층 세라믹 콘덴서죠. 이것이 아주 폭발적 수요와 실적으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상당히 앞으로 전망도 상당히 좋고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지금 시청자님께서 산 금액이요.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까? 129,000원. 아무튼 최고점에서 사셨어요. 최고점에서. 이 129,000원에서 사셔서 20% 사셨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숙성을 좀 시켜서, 눌림해서 다시 재매수, 추가 매수, 조금 한 10% 정도 더 할 수 있겠네요. 30% 이상은 조금 좀 위험하고요. 20%밖에 다행히 안 돼서 다행인데 조금 내려오면은 다시 추가해서 그것이 122,700원 정도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자리 내려오면 조금 더 추가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단가 조절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가 조절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너무 고점에 사셨다. 종목은 좋은데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277번님의 문자고요. 비즈니스온 14,300원의 비중 30% 전망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최명성 소장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이제 회사가 아주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온은 이제 우리나라 전자문서 유통, 그래서 세금 계산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1위 업체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또 전자계약 그런 이제 업체라든가 중소기업을 많이 상대하는 회사인데요. 대주주가 옴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옴니 시스템 관련 회사는 상당히 재무제표가 좋고 양호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바로 설명드리겠는데요. 매출액이 현재 보면 3년 연속 계속 증가 중이고 순이익도 뭐 1년에 한 2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재무제표를 봐서는 아주 매수를 좀 잘 하셨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이 종목도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계속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좀 단순합니다. 이 종목은 매매가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선을 찍고 다시 상승. 여기 보시면 이제 61선인데 여기를 지지하고 상승하면 17,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선이 61선, 21선을 많이 이제 좋아하는데 거기를 지지하고 올라가면 거의 8, 90%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은 14,350원을 지지하고 61선을 지지하고
반등하고 올라가는 추세니까 목표가 17,000원을 들고요. 그냥 60일선이 깨지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14,350원인데 60일선 한 13,500원 정도를 이제 이탈하면 깨지면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7997번님께서 이츠 환불 65,500원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40%. 이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윤병호 스타님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이츠 환불? 네네네. 예. 자, 이츠 환불은 지금 그 일회성 요인으로 실적 부진 전망에 따라서 좀 과도하게 지금 빠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그 이츠 환불의 그 미래성에 비해서 좀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보시면 이 정도의 하락은 항상 어느 종목이나 나오는 그런 눌림 과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많이 상승하기 위한 지금 지지라인에서 잘 지지를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최고 신고가 그 74,8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내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장 마감 지금 3분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마감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54포인트대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2,450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던 지수가 장 후반에 그래도 한 4포인트 정도 만회를 하면서 2,454포인트 정도 한 3포인트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주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흐름 보시면 전강 후 약장세, 오늘도 코스피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2,449포인트대까지 2,450선 살짝 이탈이 됐다가 다시금 2,450선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일단 2,454포인트 부근에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개인이 여전히 삽니다. 기관이 597억 원, 매수 물량 조금 더 늘렸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주로 사고요. 투시는 269억 원 팝니다. 개인은 2,193억 원 순매수합니다. 외국인은 2,860억 원 또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여전히 혼조세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입니다. 삼성전자 250만 원, 1,000원 이탈돼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1,200원 하락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47% 하락하고 셀트리온도 빠집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이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현대차, 어쨌든 엘리엇 이슈로 오늘 상승합니다. 그룹주들 모두 다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도 2.31% 상승, LG화학도 0.82% 상승, 삼성물산 하락하고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900포인트 위에서 움직입니다. 900선 힘겹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901.11포인트 마감 예상이 되는데요. 0.47% 상승까지 상승폭 키워갑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면 거래소와는 정반대입니다. 전약 후 강입니다. 장 초반에 897포인트 그리고 현재 포인트 901포인트대까지 장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점 대비해서 한 4포인트 정도 상승입니다. 일중으로 봤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할까요? 개인 외국인 삽니다. 외국인이 121억 원 사고요. 개인이 116억 원 삽니다. 기관이 소폭 매도하는데 71억 원 매도에는 금융투자가 211억 원 매도하고요. 투시는 196억 원 반대로 사고 연기금도 78억 원 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지고 신라제는 올라갑니다. 메디톡스는 1% 소폭 빠지고요. 바이로메드 여전히 3%대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CJENM 강세에서 또 약보합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HLB 강세 전환한 뒤에 상승폭을 더 키워갑니다. 10만원 뚫고 올라가면서 4%의 상승, 펄어비스 빠지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빠지고 코오롱 티슈진도 1.5%대의 낙폭이 예상이 됩니다. 슈젤 상승하는데 특히나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다시금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0만원 뚫고 시총 6위 자리 굳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와 슈젤은 같은 종목군이지만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최 소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보통 장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오전에 좀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데요. 특히 그 코스닥이 좀 상승률이 조금 좀 좋아지고 있고 거래소는 보통인데 제가 좀 차트 보면서 잠깐 좀 팁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지수 가지고는 많이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이제 전문가인데요. 거래소도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오는 추세고 코스닥도 이제 61선을 넘어서 이제 900포인트를 901이네요. 이제 상승했네요. 그래서 아주 추세는 좋은데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사상 개인들이 신용이 사상 최대입니다. 물론 이제 거래소도 좋고 코스닥도 좋고 종목들도 큰 뭐 이렇게 하락은 없고 좋게 보지만 신용이 최대일 때는 꼭 폭락이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뭐 지수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신용이 지금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좀 절반 정도 줄이시면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그 매매하시는데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윤병호 스타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장 지금 현재 뭐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더더구나 이제 우리가 내일장을 항상 걱정하잖아요. 예.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 양대 시장이 지금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예,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 사드 문제 해결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FOMC 금리 인상 문제도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것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연착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통상 관세 문제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문제도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에서도 이제 탈피가 됐고요. 제외가 됐고 더더구나 또 시리아의 공습 문제 이것도 이제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제 중국 사드 문제가 해결되면서부터 대중무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대북 경제협력 쪽에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이슈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됐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경제협력 문제도 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앞으로 좀 미래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단기적인, 중기적인 앞으로의 상황은 상당히 좋아지는 시장을 크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또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 서울경제TV의 윤병호 스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감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15% 하락 마감입니다. 2,453.77포인트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는 900선 안착했습니다. 901.22포인트 0.48%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원 하락했습니다. 1,067원에 정확히 거래가 마감이 됐네요. 이어서 오늘의 핫했던 종목들,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 하루가 지나서 화요일 날입니다. 어저께 오늘과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그 소위 미국발 악재는 하나씩 좀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국내 증시 리스크가 좀 커지긴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장 즉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사퇴를 했고요. 한 달여 남짓 만에 금융감독원장이 두 사람을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금융 시스템이 좀 이상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시그널을 지금 시장에 던져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유가정부 시장은 약세로 마감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900선을 돌파, 탈환이라는 의미를 써야 되는데 과연 내일은 어떻게 갈지 내일 좀 시장의 의미를 보면서 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핫 이슈가 있었던 5개 종목들 리뷰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샘. 오늘 어마무시하게 하락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또한 이름 바뀌었습니다. 웰바이오텍과 한국전력,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엘리엇 이슈가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현대차그룹주, 마지막으로 웅진에너지, 이렇게 5개 종목들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한샘입니다. 자, 오늘 15% 정도 급락했고요. 장중에는 12만 3천원대, 그리고 장 마감하고 보니 12만 4,500원인데요. 이것이 52주 신저가라기보다 2년 전, 그리고 3년 전에 신저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샘이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이어서 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샘의 주가가 상당히 급락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거래량이 많다고 표현이 되는데, 이 거래량을 바라보시면서 어쩌면 한샘이 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있는데, 잠깐 차트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한샘의 주가를 좀 차트를 보실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제는 8만 주, 오늘은 46만 주이기 때문에요. 거래량이 예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래량 많았다, 이것은 착시로 좀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평균적으로 공매도의 부분들이 20%, 30%, 때로 40%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공매도 물량이 평균적으로 40% 넘어서고 있다는 거 보면 한샘의 주가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래 가운데서 40% 정도가 공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 보면 한샘의 주가 아직까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좀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좀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한샘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약세를 좀 보이고 있을까요? 작년 11월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샘에 있는 여직원, 실은 그 가운데서 성폭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이 이제 조사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샘에 대한 소위 포트폴리오 대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소위 인테리어, 좀 부엌이나 이런 퍼시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여성들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샘 관련돼서 좀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성폭력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걸 보면 한샘의 주가 지금보다도 하락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는데요. 한샘 관련돼서는 온라인, 때는 오프라인, 어떻게 보면 홈쇼핑을 통해서 많이 하지만 작년 12월 달 이후에 때로는 모모 홈쇼핑에서는 우리는 홈쇼핑 관련돼서 한샘의 어떤 그런 부분들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한샘의 주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막혀 있다. 그것은 결국 어떻게 의미로든 주가가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보겠고요. 작년 11월 관련돼서 한샘 여직원 성폭력 이런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샘의 주가 몇 년 전보다 신저가지만 아직까지 가격이 좀 높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시장에 관련돼서 또 이슈가 좀 올라오고 있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웰바이오텍이 아닌데요. 오늘부터 사명 변경해서 눈에 띄는 것들은 바이오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웰바이오텍,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6% 급등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웰바이오텍 관련돼서는 전자공학 시스템의 내용을 보시면서 차분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아서 잠깐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웰바이오텍입니다. 이 종목이 실은 이전에는 YB로드, 즉 가죽 관련돼서 기업인데 이름은 바뀌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 웰바이오텍이 최대 주주가 파티게임즈입니다. 파티게임즈 현재 매매거래 정지돼 있죠. 게임을 하고 있는 회사가 가죽 만드는 회사를 샀다. 그것부터가 사업 영역으로는 좀 적절치 않았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파티게임즈가 더 우주라는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요. 170여만 주를 약 110만 원, 110억 정도의 매매를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는데, 이 금액을 환산해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은 약 6,236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세보다도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1배 정도 차이는 경영적인 프리미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4월 12일 날 중도금을 계약을 했고요. 계약일로부터 3개월, 그러니까 늦어도 7월달까지는 이제 웰바이오텍의 주주는 바뀔 수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웰바이오텍, 즉 바이오 쪽에 좀 투자하겠다는데요. 새로 주주가 된다면 더 우주라는 기업은 화장품 제조 판매 및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우주라는 기업이 웰바이오텍을 인수해가지고 바이오 쪽을 투자한다는 것은 화장품과 시너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통내 전정 시스템 보시면 맨 아래 이런 코멘트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름 바뀌었던 웰바이오텍이 과거에는 YB 로드에서 바뀌었고, 자, 그렇게 어떤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웰바이오텍 관련돼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도 더 우주로 바뀌게 된다면 바이오 쪽에 관련돼서 지금보다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국전력입니다. 자, 오늘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34,550원, 그러니까 2.3% 상승한 34,550원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한국전력이 이런 코멘트 했습니다. 제가 상세히 좀 내용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통상 그동안 한국전력의 코멘트가 뭐냐면, 우리는 전기요금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저께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을 통해서 계약전력이 5kW에서 3kW로 줄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결국 5kW에서 3kW 줄이는 것은 주택용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저께는 5kg에서 3kg를 줄였다지만 오늘의 그 보도자를 보면 다시 한번 5kg로 좀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를 올려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본 팩트는 이것입니다. 한국전력이 지난 1분기 때도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이 실적 부진의 기본 팩트 관련돼서 최근 들어 유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유가도 급등했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했던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석탄 이런 것보다도 탈원전할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예상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얼떨결에 좀 주가가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본 전기요금을 기본적으로 올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을 좀 맞추려는 것들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일단 오늘의 평가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유보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잠깐 좀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력의 주가가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약세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달에 36,600원대까지 주가가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요 빨간색의 선입니다. 이 선이 뭐냐면요, 유가선입니다. 유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66달러 밴드를 보이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유가가 55달러 밴드가 넘어섰을 때, 기본적으로 유가가 55달러 밴드를 넘어섰을 때 유가는 상승하고 있고요. 본의 아니게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면, 어쩌면 유가가 지금보다 60달러, 때론 70달러 넘어서게 된다면 한국전력의 주가는 전기요금이 인상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더 하락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겠고요. 최근 들어서 월가에서 페이퍼들 보면 유가가 60달러가 아니라 때론 70달러, 더 크게 보면 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핵 이런 관점 속에서 유가가 상승한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더 하락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현대차 그룹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자, 현대차가 2%대 급등했습니다. 또한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오늘의 모습 좋았는데요. 지난 시기에, 즉 지난주까지 현대차 그룹이 유럽 쪽에 IR했는데, 그때 엘리엇 멤버를 만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했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과거에 삼성물산 관련된 엘리엇 이슈가 있을 때 많은 참여자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엘리엇이 들어오면 주가는 상승한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결국 엘리엇 관련돼서 어떤 얘기 했을지 모르겠지만, 엘리엇 관련된 얘기는 주로 주주에 대해서 상당히 케어해주겠다는 것은 결국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엘리엇이라는 이슈가 있을 때 현대차 그룹은 상승한다, 그런 어떤 학습 효과를 오늘 좀 보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웅진에너지입니다. 자, 웅진에너지 페이퍼가 하나 나왔습니다. KTB 투자증권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시작 현재 6,080원, 그러니까 7.8% 급락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KTB 투자증권에 이런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웅진에너지의 지금 모습은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태양광 웨이퍼 판매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웅진에너지 주가는 지금보다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통상 우리가 웅진에너지를 바라보시기 전에 OCI를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OCI 주가가 시작 현재 16만 2천원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OCI가 상승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 관련돼서는 중국발 훈풍인데, 웅진에너지 페이퍼를 보면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예상보다 태양광 쪽에 지금보다 부진하다, 이렇게 평가가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웅진이 오늘 상승했지만 웅진에너지는 오늘 하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지금보다 상승한다면 기본적으로 웅진에너지, 그리고 앞서서 보셨던 OCI 주가가 전체적으로 주가는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로 오늘 핫5 5개 종목 관련돼서 우리는 유가에 대한 코멘트를 못하고 있는데요. 유가가 상승한다면 OCI 그리고 웅진에너지가 여전히 하락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오늘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5개 종목들 리뷰 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시리아 확산 우려 하나로 아무래도 강보 압세 보이면서 상승장 시작했는데요. 다소 이제 하반에는 이제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미국 더블유 총재의 발언 같은 경우에 6월과 9월에 금리 인상 단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에 힘을 실으면서 미국 증시 또한 이제 글로벌 정시 또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코스피도 처음에는 이에 편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운수창고, 의료, 정밀 이에 대해서 좀 안팎으로 올랐고 하지만 이제 뭐 유통업이나 금속, 광물, 보험 등은 속고 하락세를 이뤄가면서 외국인 기관이 순매도를 하고 개인이 매수세를 하면서 상승을 이끌었지만 장 종료로 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등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소 혼조세 보이다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월 연속 상승으로 초반에 300선, 장 초반 300선 회복하면서 2월 2일 이후로는 처음 장중 900선 되찾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800선으로 돌아선 모습이었다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그 외인이 이제 매도에 있으면서 다소 혼조세 보이면서도 그래도 상승 쪽으로 대다수 업종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보 기술 부품과 컴퓨터 서비스 강세 음식료 이제 출판들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시총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다소 바이오나 중국 관련 주식은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벤처펀드라든가 정보 기술주, 부품주 위주의 상승세를 보이며 결국에는 900선 탈환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이제 내일장 전략 간단하게 짚어보면 시장 관심 자체가 이제 위험자산 랠리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 몰려 있고 이는 이제 2월 금융시장에서 나타났던 변동성 발작이라든지 이제 시장 금리 급등 이런 부분들을 또한 이제 보호무역 기조 등이 복합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이에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 등의 둔화 조건 일부분 위험 관리를 좀 필요로 하면서 다소 주식자산 비중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투자 사이클을 봤을 때 실적 중심 종목과 이제 성과 중심 그런 주식 종목을 위주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체 사이클이 바이오나 이제 중국 일부 편중된 그런 일부에서 전체적으로 상승 계속적으로 몇 번이나 이제 좀 강조를 해본 부분이긴 하지만 국내 증시의 이제 기업 실적이 양호하거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IT, 금융, 건설, 소비재 등의 이제 접근이 보다 필요하다고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 어떤 종목 저희가 지켜보면 괜찮을까요? 내일장 종목으로는 업종으로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제 컨텐츠 사업 쪽을 저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종목으로는 CJ ENM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최대 실적을 보이면서 나스닥 기술주를 좀 이끌었는데요. 이에 이제 국내 컨텐츠 기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쏠리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이제 CJ ENM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컨텐츠 기업보다 상대적 주가 이제 메리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해외 판권이나 이제 광고를 앞세워 방송 부분의 고성장이 전망이 되면서 특히 광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역기저 효과에서 드라마 편성 증가가 더해지면 거의 뭐 10%대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 4분기 드라마 흥행으로 유례없는 역기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형 이제 판매를 앞세워 이익 방어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상반기에는 광고 성장과 이제 드라마 편성 확대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7, 8%의 이제 광고 매출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에 내일 장을 들어가신다고 하면 CJ ENM 이제 매수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ENM 내일 종목으로 한번 지켜보자라고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